자, 여러분 항등식 첫 번째 개념 원리 36페이지에 있는 항등식과 계수 비교법이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항등식은 이거랑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방정식이라는 것과 잠깐 비교를 좀 해볼게요. 항등식과 방정식의 큰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 항등식 먼저 방정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방정식이란 녀석은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식이에요. 예를 들면 방정식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많이 봤던 것처럼 여러분 저기 중3 때 굉장히 많이 풀어봤죠.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요거의 이제 해는 뭐다? x는 1 또는 2다. 이거는 두 개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수. 항등식이라는 거와는 요거와는 약간 비교되는 그런 식입니다. 자, 방정식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예를 들면 x는 1하고 2 외에 예를 들어 x를 3을 대입해 보면 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항등식은 뭐냐? 항등식이라는 거는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어떤 x 값을 대입하여도 식이 성립하는 그런 식을 바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항등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x 빼기 1의 제곱은 x제곱 빼기 2x.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건 전개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전개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나머지 정리, 이런 모든 식이 항등식에 기반을 둔 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x는 어떤 숫자를 넣든지 0을 넣든지 마이너스 500을 넣든지 20을 넣든지 심지어 루트 3 이런 걸 넣어도 전부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이게 바로 항등식과 방정식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6. 보통 방정식이면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을 쓸 수 있어요. 자, 이 계수 비교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양쪽의 변을 비교해서 여기는 x제곱, 여기도 x제곱이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개수가 되게 맞춰주는, 말 그대로 개수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계수 비교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보이는 x제곱, ax제곱 요거 두 개 완벽하게 같은 식이 되려면 a는 얼마다? 1이 돼야겠죠.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풀 때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1차항과 1차항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드는 생각은 x 똑같은 x인데 아까 x제곱이랑 x 1차는 서로 다른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방정식에서는 예를 들어 x에다 1을 대입하면 같은 값을 둘 다 넣어야 돼요. 하지만 항등식은 1차와 2차는 서로 다른 문자, 다른 종족처럼 취급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 6x와 bx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결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6 상수항이 완전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C는 얼마다? 16이라고 이렇게 차곡차곡 A, B, C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번 문제를 볼 때는 여기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죠. 1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1번처럼 이렇게 이쁘게 제곱 1차 상수 각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놨으면 바로바로 답이 보일 텐데 2번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1번처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A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bx 빼기 2b 더하기 c는 우변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래서 ax 제곱 빼기 3ax 2a. 자, 그래서 여기를 또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 여기서 이제 1차항을 찾아보면 얘랑 두 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x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수항을 찾으면은 x 2a 이렇게 되겠죠.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자, 요게 우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항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a는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차항하고 1차항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차항 계속 0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0인데 위에서 a가 1이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 따라서 b는 3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여기는 상수항이 여기도 상수항이 없다. 그 얘기는 여기도 0이라는 소리고 2a 빼기 2b 플러스 c가 0. 위에서 a하고 b를 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하면 여기다 1, 여기다 3을 넣어서 2 빼기 6 더하기 c는 0. 따라서 c 마지막으로 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a, b, c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이번에는 항등식과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를 좀 볼 텐데 항등식의 풀이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항등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항등식은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미정계수라는 건 여기 있는 a, b, c 같은 녀석들을 이제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이 a, b, c를 구하는데 꼭 양변을 똑같이 계수를 통일해 갖고 형태를 맞춰서 푸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풀이법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2번 문제에서 사실 이 친구는 정리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정리를 한 다음에도 A, B, C를 연립해서 푸는 건 상당히 귀찮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우변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를 보면은 사실 여기는 요 X도 하나의 항이에요.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여기가 0이 되지. 그래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살아남고 여기다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B만 남는 효과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X에다가 대입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항이 하나, 둘 똑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셋, 총 3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0을 하나씩 대입해서 얘네들 덩어리를 하나씩 이제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2 곱하기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써볼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럼 가운데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서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2 플러스 6 빼기 2는 3b 그래서 6은 3b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x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내가 원하는 숫자, 사실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된 숫자를 찾아서 대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a, b, c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 문자는 바로 k입니다. 지금 1, 2번 문제는 x가 주인공인 문제들, 즉 x에 대한 정리, x에 대해서 정리가 이미 되어 있으면 바로 계수 비교법이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서 풀었다면 여기 있는 주인공은 k예요. 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은 x와 y에 대한 정리의 식이에요. 내림차순 정리라고 봐도 되겠죠? 이 식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k에 대해서 주인공이 k니까 다시 얘네들을 풀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묶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 풀어요. 2kx 빼기 x. 자, 이후에 여러분들이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을 그냥 다 묶는 것이 아니고 k로 정리해서 묶습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k가 없는 여기 얘네들은 따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7.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드디어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항등식의 기본 풀이에 딱 맞는 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k 앞에 있는 요 개수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y 빼기 1이 0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k가 없어지면 k가 붙은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여기 남아있는 이 상수항은 우변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7이 상수항인데 우변에 0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 y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여러 개입니다. x, y.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등식. 이 식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식인 거 여러분도 지금 보이죠? a, b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x, y에 대해서 이 식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x가 주인공인 것들 일단 다 풀어볼게요. ax 마이너스 2ay 3by 마이너스 bx.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x가 있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x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y에 대해서도 y가 있는 요 세 부분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2a 3b y를 떼면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y에 대해서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 묶여지는 거.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x, y 둘 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변과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우변에 0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x와 y의 항등식의 성질상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이 전부 0이 되어야겠다는 풀이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a-b 플러스 2도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빼기 3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와 b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항등식에서 이 xy 문자가 k냐 xy냐 어디에 대해서 항등식이냐를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여기는 x와 y든 약간 말썽쟁이 느낌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x, y가 하나의 값이 한두 개의 값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값을 가지는 녀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용히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까닭은 이 문제가 많은 x, y들을 조용히 시키는 숫자, 다시 말하면 0으로 만들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될지 예상이 쉽게 될 겁니다. 5번,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는 문제를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항식, 이 다항식을 예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 앞전 여러분들 단원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 뭔가 빠져 있다는 걸 느낄 텐데 바로 몫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몫이 얼마인지 이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따로 그걸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몫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된다. 몫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뭐 결과적으로는 몫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을 나눌 때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중간에 계산 생략,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녀석을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검산식이라는 걸로 배웠는데 자, 제대로 된 이름은 바로 나눗셈의 항등식이라는 걸로 배치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눈 b와 목 q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처음에 나누기 이전 a라는 식이 된다라는 요거였죠. 이거를 식에 대한 개념으로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fx라는 식을 gx로 나누면 몫이 qx가 나오고 여러분 지금 이 x에 대한 fx, gx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함수식은 그냥 x에 관한 식이라는 소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도 꼭 상수가 나오는 법은 없고 식이 이렇게 나머지가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바꾸면 fx를 만들려면 gx 나눈 식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이게 처음 식이 된다는 나눗셈의 항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이 다항식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되는 몫이 있을 거예요. 따로 몫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뭔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2x 더하기 1 이렇게 나머지가 이제 배치가 되겠죠.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의 항등식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qx를 어떻게 구할까가 아니라 여기는 a와 b를 어떻게 구할까가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요거 나누는 식에 대해서 잠깐만 보세요. 어디선가 많이 봤던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2, 1 오랜만이죠?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 qx가 되고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1번 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식은 바로 항등식이라는 소리예요. 누구에 대한 식? x에 관한 항등식. 무슨 말이냐면 x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아무 숫자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하기 가장 좋은 숫자를 보면 요거와 여기를 보세요. 바로 1과 2를 대입하면 이 식 정리가 굉장히 심플하게, 다시 말하면 qx가 뭔지 몰라도 1과 2를 대입하면 여기 앞에 있는 덩어리가 0 되기 때문에 자동 탈락됩니다. 그 풀이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항등식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 있는 여기 부분, 요 부분이 1과 2를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0 돼서 없어지고 여기다도 1 넣어야겠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3.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는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분홍색 덩어리는 얘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를 여기다 대입하면 5. 그래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 두 개로 연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A와 B를 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연립은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인데 2번은 같은 방식으로 나눗셈의 항등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이거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것이고, 자,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나머지가 얼마인 거죠? 0이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이쪽 부분은 0 쓰나 마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A, B, 좋아. 아까 1번처럼 해야지.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는 여기에 수치대입법으로 뭔가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약간 힘들겠다는 이제 판단을 좀 내려야 돼요. 여기엔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를 직접 나눗셈, 나누어 떨어짐,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0 되게 만들도록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직접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얘로 나눕니다. 자, 나눗셈 기억하시죠? 여기 있는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x를 곱하면 3승이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쭉 따라오고 뺄게요. 자, 정리하는 습관은 항상 생활화해야 됩니다. 칸이 조금 안 맞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a 빼기 1이 되게 맞춰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곱해야겠죠. 자, 이거 복잡한 사람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다 곱해야 됩니다. a 빼기 1 x a 빼기 1. 자, 빼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없어지고 b 빼기 1에서 a 빼기 1을 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2 빼기 a 더하기 1. 다항식의 나눗셈, 직접 나누게 할 때는 항상 뺄셈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식은 2차식인데 여기는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0. 항등식 꼴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있는 나머지 식은 1은 사라지겠죠. b 빼기 ax 더하기 이 녀석이 0이 되니까 b 빼기 a도 0이고 2 빼기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식에서 3 빼기 a는 0이니까 a가 나오고 첫 번째 식으로 넘어가면 b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풀이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 직접 나누기 방법이 너무 올드하고 하기 싫다. 나머지가 0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자, 다시 한번 이제 항등식을 써볼게요. 자, 두 번째 이 식도 항등식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몫이 있겠죠. 자, 인수분해가 여전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눗셈에 한번 이제 차수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왼쪽은 3차식이에요. 그리고 나누는 식은 2차. 그렇다면 이 몫은 몇 차식이 돼야 될까? 맞아요. 1차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몫은 ax, 자 a는 앞에 있으니까 문제 다른 거로 쓸게요. px 플러스 q 꼴일 거라는 예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pq를 전개해서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3차 항은 얘랑 이렇게 곱한 거 하나만으로 3차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 두 개를 이렇게 곱한 거 요 전개해서 상수항이 나와요. 지금 힌트가, 이 문제는 이런 유형 중에서 참 쉬운 유형이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편하게 보일 겁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자, 전개 후에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는 식을 잘 고려해서 PQ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x제곱과 px 곱해서 x3승. 아, 그러면 여기는 상수 1이겠네. 개수가 1이겠네. 그래야 3차 x3승이 개수가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수 보세요. 1하고 뭘 곱해야 2가 될까? 그렇죠. 2입니다. 벌써 끝났죠? 네, 그래서 A, B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다시 전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보세요. x3승, 그 다음에 이렇게 x제곱, 2x제곱해서 3x제곱, A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1차항 x와 2x를 해서 3x. 자, 마지막으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a와 3이 같은 거고 b와 3이 같다. 그래서 a도 3, b도 3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